는 예외나 유예가 없다라고 다소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는 비보복국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고 했습니다. 일제히 뉴욕 증시 급등하면서 정말로 기사회생이다라는 얘기가 어울릴 정도인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관건은 얼마나 이 기간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기간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기사회생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랜만에 김앵커랑 저랑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차고 있었음에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겠어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유예 조치를 미국 시간으로 1시 19분 정도에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현지 시간은 10시 37분에 주식을 사라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한이는데요. 아마 레버리지를 많이 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미국 증시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아침에 시청자분한테 우리가 무슨 예상을 하려면 규범과 규율과 투자 원칙이 적용돼야 또 시장에서는 항상 서프라이와 디맨드가 이렇게 그 균형에서 이탈됐을 때는 항상 균형에 이렇게 수렴한다. 이러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부가 전에 3시간 전에 주식을 사십사 하는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 민주당에선 벌써 조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틀 전인가요?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 쳐서 트럼프 진영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이번에도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레버리지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이다 해서 탄핵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겠죠 당연히 기술적 차트상 또 유예를 조치를 했는데 이게 랠리냐? 랠리는 좀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순간에 오늘 일중 그래프를 한번 권 부장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볼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일중 그래프 보면 바로 우리 시간으로 2시 19분에 한 번 올라가가지고 1 세컨드 스카이로켓팅 이후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올라가가지고 랠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변한 게 없습니다. 90일 유예 비보복을 대상으로 90일 유예 조치했지 사실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정대로 반도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건 예정대로 또 때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증시만 보는 게 아니라 외환과 국제시장, 인터마켓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외환시장도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1대에서 103대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해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서 주가는 그동안 억눌렸던 것이 사실 올라갈 숨통이 터졌으면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외환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시와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짓눌렸던 게 코인 시장이죠. 네. 코인 시장은 좀 오늘 증시와 그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연 오늘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트럼프 푸시 될 것이냐. 오늘 좀 비트코인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죠. 이렇게 해서 비슷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우비라 한다면 이렇게 이더리움은 나스닥으로 본다면 비슷한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의 이제 수치가 잘했지만 그래서 오늘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푸스로 볼 것이냐 하는 그 측면은 지금부터 한번 김앵커랑 같이 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저희 시간이었죠. 위원님이 분명히 트럼프 이번에 위기가 온다면 인재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를 철폐하냐 유예하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인재라 이번에는 다른 금리와 달리 인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선책은 트럼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관세 철폐는 트럼프 입장에서 부가한지 철회될 거면 이게 곧바로 이렇게 왜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철회보다는 유예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미국의 금융 완화, 금리 인하, 뭐 환율 문제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는 그건 어디가 아니라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다. 인재에 의한
금융위기는 사람이 푸는 거다. 그 사람의 장본인이 트럼프가 풀기 때문에 오늘 사실 자신으로 인한 금융위기 조짐을 본인이 관세 이유라는 제도로 해서 지금 오늘 주가가 기사회상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적으로 보면요. 역시 우리가 어제도 나바로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중국을 겨냥한다. 네. 트럼프 취임 당선서부터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더 강도 있게 때렸죠. 그래서 추가 관세가 나와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25%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관세도 있습니까? 스무트 허리법에서는 54%입니다. 여기에 2배 이상 때려버렸습니다. 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적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또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하는 압력이 더 세게 이번에는 관세 유예 조치와 함께 발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번에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서 트럼프 푸시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보면 원 세컨드 스카이러케이팅 이후에 미국의 증시가 정체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반도체 부가 그다음에 제약 부가 이런 쪽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 보면 주가 조작과 함께 네드캣 바운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점을 좀 참조해서 시장 분위기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는 결국 협상의 증대를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선 이후서부터 제가 이렇게 자막을 똑같이 가져오는 게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겠지만 자막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는 협상력 증대 수단으로 사용한다. 왜냐?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은 코스트 미니마이저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의 기업 효과에서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이걸 국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보면 코스트를 미국의 국익을 최소한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목적만 달성하면 사실 관세 부과에서 유예든 철회든 이런 조치에서 관세 부과는 별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세 유연성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유연성 부과는 관세 철회는 아니다. 왜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이게 재정 수입 쪽에서 효과를 보려면 해결연도 기준으로 1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효과 보기 전까지 이걸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자신의 정책적인 실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과할 때 사전에 그 효과를 보기 전에는 대부분 다 유예 조치를 간다. 그게 멕시코, 캐나다에서 관세 25% 때렸을 때 2단간 유예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상호 관세에서 그런 조짐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서 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관세에 대해서 90일 유예 조치하더라도 관세 품목을 조정한다든가 관세율을 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세 품목과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90일을 연장시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교역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90일 유예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은 미국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수출해야 되고 다른 국가 수출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뭐냐? 국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또 앞으로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한국 입장에선 미국에 대해서 유예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스파게티 머리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국가마다 다른데. 근데 우리 입장은 싱가포르에도 중국에도 다 무역 협상의 무역의 관세 수준이 다 달라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간재 문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오늘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는 측면에서 다행인 일이죠. 하지만 세계 교육 질서에 있어서는 다자간 체전을 상당히 흐트러뜨리려 놓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 떨어뜨리는 관세 위에서 미국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 이런 시각에 접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이른 시각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끝까지 고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보복국을 대상으로 어쨌든 유예를 했지만 목적이
협상 증대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자신들이 경기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가장 부담이 되겠죠. 뭐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면 가장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청자 여러분 관세 부각에서 과도하게 거쳐야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때까지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가 좋았던 부분이 떨어지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한 5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트럼프 취임에 허니문 랠리가 오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허니문 헬까지 됐죠. 이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달러 가치도 110에서 지금 102, 103대로 떨어졌죠. 마가 랠리, 마가 구상에 하는 측면에서 이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지지도 많이 떨어졌죠. 경제 강요 머스크도 경제 강요입니다. 반 머스크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무차별적인 근린 국비화 때문에 국제 협상이 되니까 미국처럼 세계화되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흐트러지면 본인 자신의 제조 코스트라든가 미국의 국민들의 생활 물가 상승 같은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상 이게 가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 패퇴하겠다는 이반 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유예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내부 진영의 문제에 의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경제가 복합이기 많이 레이 서머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학계의 약 90% 학자들이 전부 미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느냐 아무리 재정 수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가져가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문제도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기 때문에 비보복국은 어찌됐건 90일간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트럼프의 의도대로 각 국가들, 글쎄 표현이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줄을 쓸까요? 네,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사실 이 대목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가지가 관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예 조치를 하면서도 중국의 목표를 확실하게 더 강하게 부각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는 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중국과의 친중국적으로 선다면 유예 조치 90일 받더라도 사실 관세율이라든가 관세 적용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선 이렇게 예외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상호관세 유예해더라도 우리 입장이라든가 유예받은 국가들의 입장에선 트럼프와 관계를 개선시키려면 우리가 확실히 내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가 알래스카의 렌즈 개발이든가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정의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통상 협상력의 증대 수단으로 사실 되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보호복에서 줄 수 있는 게 뭐냐? 확실하게 이 2가지 조치에서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2가지 조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미달하면 90일에는 그대로 부과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협상력에 있어서는 진짜 숨가쁜 행위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했던 요청을 했던 국가 70개국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로 봅니다.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다른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본인 자신이 한단 말이에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에서 보면 앞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트럼프가 다른 통수권자랑 같이 해서 유예를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90일 유효 기간 동안에 만나야 될 사람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 문제 또한 실무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니까 정말로 90일 동안에 탑다운 방식으로는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관세의 타깃은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차에 나바로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집권 일기에는 중국과 격차를 벌였던 것이
오히려 격차를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타겟을 맞추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그 한국경제신문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김정은 사장께서 어제 그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식견이 높으신지 몰랐어요. 트럼프가 닉슨의 금태한 정치 선언을 위해 사실은 닉슨 쇼크라든가 그다음에 환율 제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한 번 정도는 패러다임의 쉬프트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닉슨 쇼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닉슨 쇼크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면 그때는 유럽이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 중심이었습니다. 보편관세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뭐냐? 이 아시아로 미국의 정책이 피보트 아시아로 변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때 본다면 지금은 파트너가 중국이다 할 때 그때 당시에 유럽 국가에 대해서 유럽 통화 절상 요구했었고 이런 요구로 수단을 활용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에 중국도 누차에 말씀드리는 위안화 절상 카드로 가야 되는데 위안화를 약세시키지 않습니까? 환율 조정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안화 절상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 환율 조작 피해기에서 위안화 절상을 수용할 것이냐? 중국은 지금 내수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는 게 미국과 이런 것 측면에서 수출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미국에 대해 수출 비중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자, 114% 관세 때려?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상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럼 미국에 수출 안 되는 거죠. 네. 좀 중경제 성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집권 2기에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는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집권 1기 때는 2017년에 사실 그해 뭐 4월인가 한번 1차로 만났고 시진핑이가 미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트럼프가 이게 중국을 방문해서 상하이 밀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 결국 중국의 타겟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니더라도 밀약선 수준으로 해서 이걸 풀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때린 것은 시진핑을 언제 불러낼 것이냐, 네. 언제 불러낼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상호간세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추가 관세 때려서 114건을 끝골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게 협정, 마로라고 협정입니다. 어떤 게 담길까요? 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프라자 협정을 들어서 환율 조정이다 하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게 국채 조정이죠. 그래서 마로라고 말하고 해서 1기 때 상하이 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밀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채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사실 아베 신조랑 같이 해서 일본이 중국의 국채 매각분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디폴트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번에 사실 프라자 협정을 들어서 환율 조정 문제를 대고 있습니다는 이 문제 누차 말씀드렸을 때 간단 줄이면 마루라고 밀약이 앞으로 나오겠느냐. 앞으로 증시 양방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당면한 게 역시 엑스데이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채 조정 문제가 마루라고 밀약이 될 때는 사실 국채 조정 문제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루라고 합의라가 마루라고 협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합의와 협의는 사실 그 상당히 좀 양국 간의 패권 같으면 할 때 과거에 일본은 프라자 협정을 할 때는 미국이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미국에서는 합의가 그렇게 어그리먼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밀약이 되지 않겠느냐, 묵시적인 합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밀약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율 보고서. 네. 거의 이제 코앞에 왔는데요. 환율 보고서는 어떤 게 담길까요, 위원님? 네. 일정대로라면 4월 15일 날 발표이죠. 물론 집권 1기 때에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협상력 등대를 위한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NT 보고서 나왔고 주무부서인 재무부 입장에선 환율 보고서 발표해. 이번에 상호간세 유예를 했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그러면 트럼프의 협상력 증대로고 중국의 타겟을 한다면 중국의 타겟을 한다면 4월 15일 그대로 발표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상호간세 유예구에 대해서는 뭐냐? 유예 조치를 하는 게 낫겠죠. 그 문제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4월 15일 지킨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고민들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호간세 유예했으니까 4월 18일 환율 보고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네. 중국을 타겟을 만친다면 중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발표해서 환율 조작을 해서 중국 협상력 시진핑을 더 협상을 하는 트럼프의 욕구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상호간세 유예국에 대해서는 사실 90일 이후로 유예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호간세 유예국에 대해서 90일 이후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발표를 미루든가 아니면 중국을 더 시진핑을 더 협상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냐 예정대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해서 나머지 국가는 유예를 두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중국 아닌 국가들의 투트랙으로 아마 환율 보고서가 나올 개연성도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시민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